이탈리아 그 로마죠, 로마. 로마 가보셨죠, 여러분들? 로마 가봤어요? 로마 가보세요. 로마가 원래 여러분들 뭐로 여러 가지 유명한 게 있는데, 로마에 가면 그 로마 교황청 있어. 교황청. 로마 교황청 있잖아. 로마 교황청. 로마 교황청에는 누가 살죠? 교황이 살잖아. 교황. 교황이 누구예요? 교황이 천주교 대빵. 천주교 대빵이지. 천주교 대빵. 그러면 초대 교황이 누구죠? 초대 교황. 초대 교황이 누군지 아시 혹시? 기독교인들 알 거 아니에요. 기독교잖아. 영지 씨. 초대 교황 누구죠? 예수의 제자 누구죠? 예수의 전자. 예수가 제일 사랑한 제자 베드로잖아. 베드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야. 베드로가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가 그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순교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시신이죠. 시신을 갖다가 이제 안치한 성당이 바로 베드로 성당이야. 베드로 성당. 들어봤죠?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는 이 성당이 엄청 커. 이 안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거야. 베드로의 무덤이. 이해되겠죠? 그래서 원래 그래서 옛날 유럽 성당 가면은 그 성당 안에 유명한 성인이죠. 천주교 성인들 또는 왕들이나 귀족들의 무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성당이 무덤이야, 무덤. 이해되겠죠? 무덤. 성당 일종의 무덤인 거야. 그 무덤 되게 이쁘게 꾸며야겠죠. 그래서 막 성당 가면 되게 이쁘게 꾸며져 있는 거야. 스테인드 글라스 알죠? 스테인드 글라스로 막 이쁘게 꾸며져 있는 거야. 이게 무덤이니까 이게.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막 되게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 성당 안에 또 유명한 그 조각 있다. 조각. 그래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조각가 누가 있죠, 여러분들? 미켈란젤로 알아? 미켈란젤로 하면은 떠오르는 조각품 뭐죠? 예수를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잖아. 이렇게. 그 뭐지? 피에타 따라따따따라따따따라따. 피에타죠. 피에타 알죠? 피에타. 예. 예수가 막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잖아. 그래서 시신을 갖다가 성모 마리아가 딱 안고 있잖아. 피에타, 미켈란젤로에. 이게 베드로 성당이었잖아. 이해되겠죠? 일종의 무덤이니까 무덤을 이쁘게 막 꾸민 거야. 이게 또 뭐 예수님, 하나님을 뭐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쁘게 꾸민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뭐야? 종교적인 예술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이 성당도 무덤이자 예술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럼 이제 불교는 어때? 불교. 우리 조상들은 불교 믿었잖아. 불교를 믿었으니까 부처님을 숭배하고 기도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이게 사찰이에요. 사찰한 보면 어때요? 건축물 있죠. 건축물들이 있다. 그 앞에 이제 뭐가 있죠? 탑 있죠. 탑 있죠. 탑. 그리고 건축물 안에 이제 불상 있죠. 불상 있잖아. 그래서 건축물 안에 불상을 모셔두고 부처님한테 기도하잖아.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의 이제 무덤이죠. 부처님의 무덤은 이 건축물 밖으로 나왔어. 이게 바로 탑이야. 탑. 그래서 탑이 바로 부처님의 이제 유골을 화장하니까, 유골에서 뭐가 많이 나왔죠? 사리가 많이 난 거야. 사리. 그래서 이 사리를 갖다가 탑에 보관한 겁니다. 보관했다. 그래서 이 탑이 이제 이게 인도에서 만들어져. 인도에서는 이 탑을 파고다라고 해요. 파고다. 수투파. 인도에서는 슈투파라고. 이 슈투파가 뭐 파고다가 되고, 파고다가 되고, 이제 파고다가 이제 탑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야. 이렇게 슈투파, 파고다, 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탑이란 것은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무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어때요? 부처님 불상 만나기 전에 부처님 무덤에 인사드리고 가서 부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탑, 그 다음에 불상, 건축물, 얘네들을 정리하는 게 바로 불교 예술품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축물들은 잘 안 남아 있어요. 거의 불타버린 거야. 이게 건축물들이 나무로 지었잖아.
나무로 짓다 보니까 막 불타버린 거야. 불타가지고 이제 건축물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불상도 막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고대 건축물이나 불상은 별로 안 남아 있고 이 탑들이 많이 남아 있다. 탑들은 이제 되게 돌로 만들어졌다. 돌은 단단하니까 오래 가겠죠. 그리고 탑은 보면은 이렇게 약간 탑을 보면은 훔쳐가고 싶진 않아요. 엄청 화려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안 훔쳐간 거야 탑을. 만약에 탑이 되게 화려했어 봐요. 엄청 훔쳐갔겠죠? 그렇죠? 안 남아있을 거야. 근데 탑은 그냥 좀 약간 좀 단아하고 밋밋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탑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 정리할게요. 탑은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무덤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탑. 그래서 처음에는 탑을 이제 목탑,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근데 나무는 어때요? 잘 썩거나 불타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나무로 만들지 말고 돌로 만들자. 돌은 뭐 썩지 않잖아요. 썩지 않고 오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석탑으로 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돌이 거의 다 화강암이야. 화강암. 그래서 우리나라 석탑은 거의 다 화강암으로 만들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석탑은 화강암 석탑이 되겠습니다. 화강암이 단단한데 조각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화강암으로 만든 석탑이 유행했다. 그럼 이제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갈 때 과도기가 있잖아요. 이 과도기가 바로 백제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백제. 그래서 고구려죠. 고구려는 목탑이었어요. 고구려는 목탑 만들었는데 당연히 목탑은 불탔겠죠. 불타거나 썩었겠죠.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께 가장 오래됐겠지. 과도기니까.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탑 대장이죠. 탑 대장은 당연히 미륵사지 석탑이죠. 얘가 대장. 부대장은 얘겠지.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부대장이 되겠죠. 이렇게 백제 것들이 대장 부대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인데 무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조형 석탑이죠.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그래서 생긴 건 목탑 양식이에요. 목탑 양식인데 재료가 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근데 이 미륵사지 석탑인지 이 겉모습 보면은 원래 1910년도 일제가 우리 식민지로 만들었잖아. 만들어서 들어와 보니까 우리 불교 문화재들이 거의 다 방치돼 있어요. 왜요? 조선이란 나라는 불교를 싫어했잖아. 싫어했기 때문에 불교 문화재가 완전 방치되고 훼손돼 버린 거야. 근데 일본은 지금도 불교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일본은 불교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들어와 보니까 미륵사지 석탑이 완전 이렇게 붕괴돼 있던 거야 이게.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 붕괴를 막으려고 했던 거야. 일본 애들이 붕괴를 막으려고 여기다 뭘 발랐다? 시멘트를 바른 거야. 당시 시멘트 기술은 최첨단 공법이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이 미륵사지 석탑 붕괴를 막았어요. 막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막아놓은 거야.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일본이 막아놔가지고 이게 안 붕괴된 거야. 일본이 시멘트 칠로 안 막아놨으면은 그냥 붕괴됐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방치됐죠. 근데 이제 TV에서 강사들은 뭐라고요? 일본 애들이 막 우리 문화재를 훼손했다고 거짓말 친 거야. 이게 훼손했다고 막 거짓말 치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요? 이거 제대로 복원해야지 막 그런 거야. 일제가 우리 문화재를 훼손해놨어? 제대로 복원해야지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복원한 게 현재 모습입니다. 이게 이렇게 현재 이렇게 다시 시멘트죠. 시멘트를 띄어내고 다시 돌이죠. 돌 새로운 돌을 갖다 막 끼워 맞춰버린 거야. 이게 끼워 맞춰가지고 이게 현재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륵사지 석탑은 그 신라 선화공주죠. 신라 선화공주가 만들었다는 설화가 있어요. 삼국유사. 여러분 삼국유사 누가 썼죠? 삼국유사 이련이죠. 이련이란 승려가 쓴 책이잖아요. 고려시대 나온 책인데 여기에 일화가 있는 거야.
신라의 진평왕. 진평왕의 딸 중 제일 유명한 게 누구죠?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 진평왕 다음이 선덕여왕이잖아. 이게 선덕여왕이 동생이죠. 동생이 바로 선화공주야. 선화공주. 근데 이제 백제의 이제 무왕이죠. 무왕이 원래는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어요. 말을 캐는 아이. 말조는 마. 그래서 말을 캐는 아이였어. 집이 되게 가난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인지 모르는데 신라로 간 거야. 적국이었던 신라로 가가지고 선화공주를 꼬셔버린 거야. 그래서 이 무왕이 어렸을 때 이름이 서동이잖아. 서동. 말을 캐는 아이. 서동이었다. 서동. 그래서 선화공주를 막 꼬시려고 노래 부른 게 뭐죠? 서동요. 이 노래를 막 아이들한테 부르게 해가지고 선화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화공주가 이제 백제에 시집 오게 된 거야. 이때 좀 선화공주는 당연히 진평왕의 딸이니까 돈 좀 있었겠죠. 막 금 같은 거 가져온 거야. 그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 미륵사지를. 이게 이련의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미륵사지와 미륵사지석탑은 선화공주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얘를 해체 발굴해 보니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 탑이죠. 탑을 해체 발굴해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록이 나온 거야.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이 미륵사지와 미륵사지 석탑은 무왕의 비였던 사택적덕의 딸이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나버린 거야. 즉 삼국유사에 나와 있었던 이 선화공주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서동요죠. 서동요는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판명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뭐 누군가는 뭐 거짓말을 쳤겠죠. 누군가는 거짓말을 쳤는데 뭐 이련이 그 거짓말을 갖다 뭐 그대로 뭐 듣고 기록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련이 뭐 지어낸 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미륵사지석탑은 이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깃든 사찰 탑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무왕의 다른 왕비였던 사택적덕의 딸 왕비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서동요 신화가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미륵사지석탑은 참 낼 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어때요?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부여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목주형 석탑이죠.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덕인데, 그런데 이 탑은 원래 평제탑이라 알았어요. 평제탑. 그래서 백제를 정벌한 다음에 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백제를 정벌한 게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죠.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했는데 그 소정방의 정벌 기록 전공이죠. 전공을 갖다가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에다가 막 새겨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글자가 몇백 자가 있어. 몇백 자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여기 막 새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 어때요? 이거 백제를 정벌한 기념으로 당나라가 세운 거 아닌가 해서 이거를 평제탑이라 불렀던 거야. 그런데 이제 현대에서 어때요?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아니다. 원래 이 탑이 있었는데 당나라 애들이 탑에다가 새겼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요. 이거 당나라 놈들이 어마어마하게 글자를 많이 팔았어. 몇백 자 이게. 그래서 당나라가 막 군대를 꾸리죠. 군대를 꾸리는 과정, 정벌한 과정이죠. 그리고 백제를 통치하는 내용들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 알면 좀 기분 나쁘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이거 이제 또 수업 준비하면서 내용, 평제탑의 평제 내용 있죠. 내용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 기록들이.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 탑도 이제 뭐 의미가 있는 탑이 되겠습니다. 신라죠, 신라. 이제 신라에 가면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습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다. 그래서 얘는 벽돌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벽돌을 잘 못 만들어요. 벽돌을 잘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이 당시 벽돌 만드는 기술은 지금 시멘트야. 시멘트 공법인 거야. 시멘트 공법. 시멘트 공법 어때요? 서양 애들이 만든 거 우리가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벽돌 만드는 기술도 우리가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벽돌을 잘 못 만들었던 거죠. 근데 벽돌을 잘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한 거야? 모방한 거지, 모방. 그래서 화강암이죠. 화강암을 갖다가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모전이죠, 모전. 모방했다. 벽돌이죠, 벽돌.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다. 그래서 이거를 모전 석탑이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 고대 조상들은 중국인들보다 기술력이 없었어요. 이게 팩트잖아. 팩트야. 그래서 중국 것들을 많이 모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끄럽지 않잖아. 안 그래요? 좋은 기술들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야, 이게. 근데 자꾸 그런데 뭐 역사 강서들은 그런 걸 숨기잖아.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선덕량 때 만든 분황사 모전석탑은 재료가 뭐죠? 벽돌이에요,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돌이 되는 겁니다. 돌을 다듬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통일신라.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통일한 기념으로 3층탑 만든 거야. 백제 고구려 신라가 되겠지. 3층탑 만들었다. 그래서 2층 기단 위에 3층탑으로 안정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는 어때요?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한반도 전체가 안정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정된 기념으로 2층 기단에 3층탑 만들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경주 있죠. 경주 가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가는 게 불국사 아니야? 불국사 3층 석탑이죠. 불국사 석가탑이라도 합니다. 근데 얘를 발굴했어요. 얘를 어떤 도굴꾼이 이걸 도굴을 시도했던 거야. 도굴을 시도했는데 도굴에 실패한 거야. 도굴에 실패하면서 이 탑이 약간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져 가지고 발굴을 해버린 거야. 정부에서 발굴했더니 2층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두루마리 알죠? 두루마리. 화장실 가면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잖아. 두루마리에다가 경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경전인 거야, 이게. 두루마리 경전이었다. 그래서 현존하는 세계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인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나온 적이 없어. 왜요? 논란이 있거든. 중국 애들은 이거 중국이 만들었다고 해요. 중국이. 왜냐하면 글자체가 완전 중국의 글자체야, 이게. 글자입니다. 근데 이 종이죠. 종이는 또 우리의 뭐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좀 뭐 중국이랑 우리가 좀 대립이 있어요. 대립이 있어가지고 얘를 출제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불국사에 가면 또 다보탑이 있죠. 다보탑은 굉장히 뭐 독특하죠. 화려하다. 근데 거의 안 내고, 그다음에 이제 저 경주 앞바닷가에 가면은 가문사 3층 석탑이 있죠. 그래서 문무왕 때 만들기 시작해서 신문왕 때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생긴 건 어때요? 불국사 3층 석탑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2층 기단 위에 3층 탑을 만들다가 신라 하대죠. 너무 똑같이 만들면 어때요? 재미없잖아. 신라 하대 이제 변형이 있어요. 변형 있는 게 바로 양양진전사지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어때요? 2층 기단 위에 3층 탑 똑같은데 여기 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불상을 조각한 거야. 불상을 막 조각한 거야. 이게 신라하대 변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불상들이 있어. 부처님들이 새겨져 있는 거야. 근데 쌤이 가까이 가서 봤다. 가까이 가서 봤는데 부처님 코가 있을 거 아니야. 코가 있었는데 코가 없어요. 코만 다 없는 거야, 이게. 코가 너무 신기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해 보니까 이 당시 아이를 못 낳는 여성들이 부처님의 코를 갈가가지고 돌을 갈가서 물에 타 먹으면은 임신할 수 있다는 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 여성들이 부처님 코를 갖다가 갈가버린 거야. 갈가서 코는 없습니다.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싶었어. 요즘에 임신을 안 하고 싶어하죠. 세상이 또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럼 다시 코를 갖다 세워야겠다. 그죠? 요즘 여성들은 임신 별로 안 좋아하잖아. 다시 코를 갖다 붙여야겠다. 그죠?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다 오픈돼 있어 이게. 근데 요즘엔 다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쌤 20년 전에 갔다 20년 전에 대학생 때 간 거야.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쌤도 이때는 약간 좀 아이를 갖고 싶었나 봐. 이상하게 저도. 그래서 쌤도 코를 긁을가다가 긁으면 문화재 훼손이잖아. 그래서 코를 맛봤습니다. 혓바닥으로 맛봤어 내가 여기를 이렇게 맛봤습니다. 응? 예, 긁으면 문화재 훼손이니까 맛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겠지, 그죠? 옛날에는 이게 다 이렇게 다 뚫려 있었던 거 지금은 다 막아주시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도죠, 부도 승탑. 이제 신라하대 선종이 유행해, 선종.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이제 만든 탑들은 거의 다 교종이죠, 교종. 교종에서 만든 거야. 자, 교종은 부처님이 신이에요, 신. 교종은 부처님이 신입니다. 부처가 신이니까 부처를 신 취급해서 막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무덤을 탑으로 만들어서 탑을 숭배했던 거야. 이에 반발해서 나온 게 선종이에요, 선종. 선종에서 뭐라고 해요? 야, 나도 깨달으면 부처란 거야. 그래서 일개 승려죠. 일개 승려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랑 나랑 동급이 되는 거, 동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승려가 죽었을 때 이 사람도 탑 만드는 거야. 탑. 그럼 부처님의 탑과 구별해야겠죠? 그래서 탑을 승려의 탑, 승탑이라고, 승탑이라는 거야. 얘를 부도라고 해요, 부도. 그래서 선종이 유행하면서 승탑, 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도는 바로 탈권위의 상징이에요. 탈권위의 상징. 야, 나도 부처야. 부처랑 동급이니까 나도 탑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행했던 건 팔각 원당형이에요. 불교는 팔자 좋아합니다. 팔자. 그래서 이 몸뚱아리죠. 몸뚱아리가 팔각이야. 팔각. 그래서 팔각 원당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돌을 갖다가 쌀이 깎았다는 거야. 이게 팔각 원당형 승탑이 유행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되겠고, 밑에 발해는 이제 남아있는 탑이 영광탑인데 영광탑이 전탑이 전탑. 벽돌로 만든 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해가 뭐 중국의 벽돌 만드는 기술을 수용했겠죠. 그래서 벽돌로 만든 탑이 전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탑들을 정리했는데 무조건 나오는 것은 대장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다가 되겠네요. 네, 넘기죠. 자, 오케이, 또 풀죠. 쌤이 탑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줄까요? 탑에는 원래 누구의 사리가 들어가야죠. 누구의 사리? 여기 누구의 사리를 앉혀야 되죠? 부처님 사리를 앉혀야 되잖아. 근데 부처님의 사리가 뭐 많이 있겠지만 부족하겠죠. 그렇잖아. 부처님의 사리가 많이 나왔지만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탑들은 대개 다 진짜 부처님의 사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못 넣은 거야. 못 넣고 여기다 불상이나 경전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 사리 대용품으로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대개 탑들은 불상이나 경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좀 전에 봤던 불국사 석가탑에 뭐가 들어가 있었죠?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경. 그죠? 석가탑에는 부처님 사리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가 있는 탑을 진신사리탑. 진신사리탑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사리가 안 들어가 있고 부처님의 불상이나 경전이 들어가 있는 탑을 법신사리탑이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쌤이 뭐 더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럼 대개 우리가 보는 탑들은 거의 다 무슨 탑이죠? 거의 다 법신사리탑이야. 거의 뭐 99.99%가 다 법신이야, 법신. 이해되겠죠? 그래서 진신사리탑은 거의 없어.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어디에 있을까? 하나 있어. 어디죠?
우리 옆에 있어. 경남 양산 통도사. 통도사인 통도사. 통도사 가봤죠? 통도사. 금강계단. 금강계단이 진신사리 탑인 거야 이게. 주말에 한번 가보죠. 이 부처님의 진짜 사리가 있는 거야. 통도사 금강계단에 부처님의 진짜 사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통도사가 유명한 겁니다. 부처님의 진짜 사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이게 나왔습니다. 출제됐어요. 그래서 쌤도 통도사를 자주 가요. 왜요? 거기 진짜 부처님의 사리가 있으니까. 나머지 탑들은 다 짝퉁이야 짝퉁. 그렇잖아. 나머지 탑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불상이나 경전이 들어가 있다고. 짝퉁이지 짭이고 찐은 뭐다 찐? 찐은 통도사 금강계단이다. 찐 보러 가야죠. 찐. 짭 보지 말고 찐을 보러 가서 찐.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쌤 막 기도 많이 기도 많이. 여러분들 막 빨리 합격해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건강도 기도하고. 우리나라 정치 좀 안정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정치 너무 분열이 심하잖아. 심하니까 뭐 그렇잖아. 안 그래? 엊그저께 이재명 씨 칼 맞았잖아. 안 그래?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비웃겠죠. 대한민국 안전하다는데 안전한 나라 맞냐? 어떻게 야당 총수가 칼 맞습니까? 문제가 있잖아. 공무원들 일 똑바로 안 합니까? 경찰 일 똑바로 안 해?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전화 왔어 경찰에서?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쌤이 항상 뭐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게 뭐죠? 누군가를 싫어하지 말아라.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이런 분열과 혐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정치, 역사, 종교 이런 것도 잘못되면 분열과 혐오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험 공부하실 때는 뭐 정치나 종교 또 역사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그게. 응? 아니 막 분노해가지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나쁜 거지. 이게. 근데 우리 반 어때요? 막 수업 시간에 역사 수업할 때 막 우리가 맨날 막 칭송하는 게 누구야?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칭송하죠? 이놈들 가서 막 총으로 쏴 죽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그걸 칭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쌤 생각인데 그분 있죠. 그분도 자기가 누가 된 거야. 내가 안중근인 거야. 내가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인 거야. 보니까 이 새끼 빨갱이네.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이해되겠죠? 사실 테러 아니야 테러. 테러잖아. 테러는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가 막 칭송한 거야 칭송.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본인이 막 이봉창, 윤봉길 그런 느낌으로 막 이 짓을 했겠지 이게. 안 그래? 그죠? 예. 참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솔직히 쪽팔리더라고 보니까. 응?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튼 간에 누군가를 이렇게 막 증오하지 마세요. 나쁜 겁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돼요. 응? 내 마음속에는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 반장 지금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현창원? 네 알겠어요. 아주 좋다. 현창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데 항상 사랑이 넘쳐야 돼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있으면 안 돼. 특히 공부할 때는 마음이 좁아지죠. 좁아지니까 분노와 증오가 커지는 거야. 이런 것들 경계하세요 여러분들. 안 좋은 거야. 항상 사랑과 애정이 넘쳐야 돼 마음속에. 예. 자, 헛소리 좀 했다. 그래서 쌤 생각인데 이번 시험에 이봉창, 윤봉길, 안중근 나올 것 같아요. 연결되잖아. 그게 안 그래? 일본 놈들 증오해서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되잖아 이게. 그래서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상. 응? 네. 뭐 의열단 등등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불상 보는데 이제 고대 불상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들이 어느 나라 것인지 그냥 국적만 알면 되고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자료 보자.
자, 고구려 금동령과 칠년명 열입상이 고구려 거다 하면 돼요. 나온 적 없습니다. 백제 것은 서산 영현이 마의 열의 삼전불상 백제 거, 신라는 경주 배동 속조 열의 삼전 입상 신라 거.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는 미륵신앙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적은 몰라. 그리고 남북시대 발해는 이불병자상, 통일신라는 석굴암 번전불, 그리고 이제 일본의 국보의료인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죠. 근데 얘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것이랑 거의 유사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들이 고대 것이다, 아니면 이제 어느 나라 것이다, 국적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의 안 내는데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은 이 불상을 참 좋아하더라. 한능검이. 그래서 한능검에서는 되게 국적 묻습니다. 우리는 안 물어봐요. 자, 이제 도교죠. 자, 되게 이제 우리가 봤던 예술품들은 불교와 관련된 예술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구려 말에 도교가 들어요. 도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삼국시대에도 도교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에 도교 영향받은 예술품을 보는데, 여러분들 도교에서는 뭘 숭배하죠? 도교의 숭배한 대상은 뭐죠? 자연이잖아. 자연의 뜻은 뭐죠? 산과 강,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교와 관련된 예술품들은 되게 자연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백제죠. 백제 금동 대학로죠. 그 대학로에는 산이 있죠. 이게 복례산이야. 이게 산이야, 산. 그래서 산에 있는 산신이나 상상의 동물들을 막 새겨놓은 거야, 이게. 그래서 도교적 색채를 띤 예술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제 산수문이 벽돌이죠. 당연히 산과 강 등이 새겨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고구려의 강서대묘, 여러분들 북현묘 남주작 기억나죠? 그래서 도교의 방신, 북쪽과 남쪽을 지키는 방위신이 있다. 이게 도교에 영향받은 사신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도교에 영향받은 예술품들인데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얘들 그림만 봐도 어때요? 얘네들은 불교랑 관련이 없잖아. 안 그래? 불교랑 관련되면 뭐 부처님이랑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 부처님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도교적 색채를 띤 예술품이 되는 겁니다. 넘기죠. 자, 이제 고려 가죠. 자, 어깨 좀 쭉 펴죠. 자, 이제 고려 시대. 고려도 이제 대부분의 백성들이 불교잖아. 불교를 좋아하니까 똑같아요. 부처님을 모신 사찰이 있다. 사찰의 건축물 있겠죠. 건축물. 사찰 건축물 정리하고, 그리고 이 사찰 건축물 아래 모셔진 불상이죠. 불상을 보겠다. 불상. 근데 고려 시대 불상들은 근데 건축물 밖으로도 많이 나와요. 건축물 밖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대랑 달라. 고대 불상들은 이제 건축물 많이 안에 있었는데 고려 시대 불상들은 밖으로 많이 나왔어요. 불상들을 엄청 키운 거야.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탑들이 있겠지. 탑들이 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 이제 사찰 건축물, 그다음에 이제 탑, 불상 보는데 잘 냅니다.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고려는 이제 불교가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불교 예술품들이 발달했고 출제가 잘 된다. 먼저 첫 번째 건축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예배드린 사당이죠. 사당이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타일이 두 개가 있다. 주심포랑 다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둥 있죠. 기둥이 있고 지붕 있죠. 지붕 있죠. 그럼 이제 지붕의 하중을 떠받들 장치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기둥과 지붕 사이에 공포 장치를 공포를 설치해서 지붕의 하중을 받는 겁니다.
이게 주심포야, 주심포. 그래서 주심포는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거예요. 공포가 있다. 그러다가 중국이죠. 중국 원나라에서 고려 후기에 다포가 들어. 다포. 기둥이죠. 기둥 있는데 기둥에 공포 있죠. 공포가 있는데 공포가 어때? 여기 보니까 기둥이 없잖아. 기둥이 없는데도 공포들이 많잖아. 공포들이 많죠? 많을다. 그래서 다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포 양식. 그래서 공포에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화려하게 막 단청을 색칠해요. 그래서 공포가 많을수록 건물이 화려한 거야. 여러분들 최근에 사찰 가봤죠? 사찰 건물 가면 되게 화려해졌죠. 이유가 최근은 거기다가 다포로 짓기 때문이야. 다포로 짓기 때문에 최근 사찰 건축물은 엄청 화려한 거야. 근데 어떤 사찰 가면 되게 좀 화려하지 않죠? 그렇죠? 화려하지 않은 사찰 건축물은 거기다가 주심포야. 주심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려한 건 다포. 그리고 좀 검소한 거는 주심포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 양식은 주심포. 중국에서 들어온 건 다포죠. 지금도 보면 어때요? 중국 애들 건물 되게 화려하게 짓잖아. 쌤 중국 가봤는데 중국 건물들 진짜 화려합니다. 우리나라 건물들은 되게 검소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놀러 와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니들 검소하냐 그런 거야. 중국 건물들은 화려한데. 이해되겠죠? 응? 그럼 당연히 출제원들은 주심포 묻겠어요? 다포 묻겠어요? 주심포 묻겠지, 우리 거니까. 다포는 중국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심포 건물들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덕사 대웅전 보니까 지붕은 맞배 지붕, 그리고 대장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죠. 얘가 대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붕은 맞배 지붕이죠. 그리고 밑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죠. 얘는 지붕이 팔짝 지붕이고, 그리고 기둥이 배울림 기둥이다. 그래서 이제 기둥이죠, 기둥. 근데 기둥은 거의 다 배울림 기둥이야. 기둥 보니까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납상한데 가운데가 이렇게 어때요? 배가 볼로 가죠? 이거를 배흘림이라고 해. 그러니까 위아래는 얄쌍한데 배가 되게 두꺼운 거죠. 이걸 배흘림이라고, 배흘림.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양식을 엔타시스라고, 엔타시스 기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은 거기다가 배흘림이야, 배흘림. 기둥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죠, 내부.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 건물 왼쪽 대개 여러분들 부처님 불상은 어때요? 이렇게 바라보면은 부처님 불상이 정면에 있잖아요. 이렇게 정면에 있는데 이 부석사 무량순 안에는 부처님 불상이 왼쪽에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왼쪽에 이게 셈이 찍은 거야. 이게 부처님 불상이 왼쪽에 있죠. 정면에 안 있잖아. 그죠? 왼쪽에 있는 거, 왼쪽.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셈이 찍은 거야. 쌤이 최근에 여기 다 갔다 왔어요. 쌤이 요즘 많이 놀잖아. 쌤이 놀아가지고 다 갔다 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왜 왼쪽이냐면은 자 무량수잔에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죠? 불교에서 천국을 통치하는 부처님 아니겠어요? 불교에서 천국을 뭐라고 하죠? 서방 극락정토라고 해. 서방 극락정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극락이, 천국이 서쪽에 있는 거, 서쪽.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극락 천국을 아미타 부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서쪽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서쪽에 있는 서쪽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량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양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이죠. 천국이 너무 넓어가지고 양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천국이 좀 넓어야겠죠? 천국이 좁으면 어때? 우리 다 갈 수가 없잖아. 천국이 넓은 거야. 그래서 무량이 바로 천국이 넓다는 거야. 이게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죠? 천국이 넓어야겠죠? 이게 바로 무량과 무량, 양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저마다 청구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천국에 좀 질서를 잡아야겠죠. 아미타 부처님이 천국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주 부석사 무량수조는 부석사 소조 아미타르자상이 내부에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다포 양식은 거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다 북한에 있어. 북한. 이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북쪽에서 막 만들어졌겠죠. 다 북한에 있어. 그래서 나와도 오답입니다. 성불사, 응진정, 맛배지붕, 황해도 있죠. 황해도. 서광사, 응진정, 맛배지붕, 함경도 있죠. 심엉사, 보강정, 팔짝지붕, 황해도 있죠. 근데 작년인가? 올해지 올해. 올해 이거 오답 나왔잖아. 오타 나왔잖아. 뭐가 나왔어요? 성불사 응진전이 오답이었는데 이거를 성불사 웅진전이라 오타 내가지고 어떤 학생인지 이의제기했는데 받아줬잖아. 받아줘가지고 걔도 오답으로 해준 거야. 걔도. 그래서 뭐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튼 또 그거를 보고 있었던 학생들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타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웅진전이냐가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답이 될 수 없어요. 다 북한에 있으니까. 미쳤다고 북한에 있는 걸 답을 하겠습니까? 북한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어때요? 얘네가 답이겠지. 북한에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남쪽에 있는 우리께 답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건축물들은 왜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이 건축물들은 왜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다 총구석이야. 다 개 총구석에 있는 거야. 다 개 총구석에 있으니까 어때요? 약탈이 안 된 거야. 약탈이 안 되고 누가 쳐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근데 만약에 이 건물들이 도심지에 있어 봐요. 약탈됐겠죠? 불탔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당시 완전 총구석에 있었다. 그래서 현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쌤이 다 가봤는데 진짜 개멀어. 개 총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가기 힘듭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거야. 여러분들 경주하면 여러분들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이 뭐였죠? 선덕여왕 때 그 유명한 게 뭐야? 황룡사 구충목탑 알죠? 불탔잖아. 경주에 있으니까. 대도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없잖아 이게. 근데 이 당시는 영주나 안동이 개총구석이었다. 예산이랑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 만들어가지고 조선 시대였대. 거의 방치돼 버린 거야. 조선 시대. 조선은 불교 관심 없잖아. 없으니까 방치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넘기죠. 탑. 이제 고려 시대 탑. 근데 고려 시대 탑들은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해잖아. 새해 항상 우리가 새해 되면 다짐하잖아. 야, 새해 되면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응? 또 뭐? 헬스 해야겠다. 헬스. 건강 지키기 위해서 헬스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잖아. 다짐하는데 딱 며칠밖에 못 가죠? 3일밖에 못 가잖아.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하죠? 작심삼일 이라잖아. 근데 여러분들 작심삼일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중국이죠. 고려 시대 때 중국 애들이 고려를 이렇게 부른 거야. 중국 애들 봤을 땐 고려 애들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야. 고려의 정부가 정책이 갈팡잘팡 한다는 거야. 고려 정부가. 그래서 중국이 봤을 때는 고려가 이상하다는 거야. 맨날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얘네가. 그래서 고려의 공무가 작심삼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중국 애들이 고려를 약간 비하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고려도 애들 이상하다. 친원했다가 친명했다 이상하다는 거야.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니네가. 그렇잖아요. 고려가 망할 때쯤 어때요? 친원, 친명 막 쌓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야, 고려 니들은 맨날 정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해 하면서 까버린 거야. 이게 지금 이제 뭐 공무가 빠지고 작심삼일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친중했다, 친미했다,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중국 애들 지금도 뭐라 하잖아. 우리한테 야 니들은 확실히 친중하던 거 해야지. 여기 친미했다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친일했다 왔다 갔다 하냐는 거잖아. 왜요? 우리 한반도 위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작심삼일은 공부랑 관련된 게 아닙니다. 고려란 나라가 약간 뭐 외교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중국이 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쌤도 몰랐는데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여러분들도 뭐 작심삼일 하고 있나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작심삼일. 그래서 쌤도 새해 첫날에 어디 갔을까요? 헬스장 갔습니다. 새해 첫날에 헬스장 갔더니 사람들 붐비더라. 저희 아파트 헬스장에 꽉 차 있더라고. 다음 날 갔더니 또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 갔더니 이제 없더라고요. 딱 3일 만에 없더라. 3일 만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 민족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 봤을 때 우리 민족이 빨리 막 잘 끓어. 잘 끓는데 또 잘 식어요, 우리가. 이게 특징이 그래. 일본 애들은 어때요? 일본 애들은 천천히죠. 천천히 야금야금 성실하게 잘해, 일본 애들이. 근데 우리는 빨리 끓었다 빨리 식어요, 우리가. 우리 약간 특징이야. 일할 때도 그래, 일할 때도 처음에 막 열심히 하다가 좀 하다가 에이 담배 한 대 펴야지. 에 좀 쉬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공부할 때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특징이라 합니다. 특징. 그래서 우리는 일 시킬 때 그래서 오래 시키면 안 된대요. 우리는 일 시킬 때 빠르게 시켜가지고 뽑아낸 다음에 쉬게 해야 된다 우리가. 공부도 이렇게 하셔. 공부도 바짝 하고 쉬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때요? 막 계획 어때요? 계획 막 길게 세우잖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바짝 하고 쉬십시오. 이게 우리 민족의 특징인 거야. 특징. 이 되겠죠. 연애도 어떻게 할래? 연애도 3개월 하고 헤어지고. 무슨 소리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가 심해요? 이혼이 심하잖아. 이혼 알죠? 이혼 진짜 빨리 하잖아. 빨리 사랑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게 되게 심한 거야. 빨리. 엄청 심한 거지 우리가. 재밌죠? 예. 작심삼일. 사랑도 작심삼일. 뭐든지 작심삼일. 빨리 들끓었다가 빨리 식는다. 요즘에 회 잘 먹고 있죠? 회 잘 먹고 있죠? 우리 또 회 안 먹는다고 난리 쳤잖아. 또 잘 먹잖아. 안 그래요? 빨리 끓고 빨리 식는다. 우리 민족성. 공부도 그렇다가 되겠죠? 공부도 그렇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지 마. 그대로 하시오. 빡세게 하고 쉬고 빡세게 하고 쉬고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안 될 걸 갖다가 막 계속 앉아 있어 봐. 시간 낭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빨리 알아야겠지. 나는 그래도 좀 약간 일본 스타일이다. 꾸준하게 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나는 안 돼. 나는 막 몇 시간만 돼도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 시간 동안 빡세게 하고 좀 쉬고 이렇게. 스타일을 좀 맞춰야겠죠. 쌤은 약간 좀 한국 스타일 저도 할 때 좀 빡세게 하고 놀 땐 놀고 이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쌤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 잘했던 친구들 보면은 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 빡세게 하고 쉴 땐 확실히 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계속 책상에 앉아 있어. 책상에 앉아 있지만 어때요? 딴 생각하고 있죠? 공부도 안 하고 그죠? 잘못된 거죠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탑은 역시 중국에서 들어왔다가 되겠죠. 그래서 고려 전기 송나라에 영향받은 강원도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탑이죠. 그래서 이게 다각 다층탑이야. 여러 각의 여러 층이 되겠습니다. 송에 영향받았다. 그래서 우리 평창 올림픽 때 나왔죠. 평창 올림픽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나온 건 이제 원이죠. 원나라에 영향받은 개성 경천사 10층탑이죠. 그래서 원나라의 라마불교 영향받았다. 그래서 원나라의 라마불교가 굉장히 화려해. 얘네가 화려해서 이 탑도 화려한 거야. 대리석으로 만든 대리석탑이 되겠습니다. 대개 여러분들 우리나라 탑은 화강암이죠. 단단한 화강암을 갖다가 조각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대리석이 있어요. 근데 대리석은 단단해요? 단단하지 않아요? 단단하지 않고 약해요. 잘 뽀개져.
그래서 대리석을 가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좋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었던 거야. 근데 중국 애들이죠. 중국 애들이 그 기술력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포인트죠. 대리석으로 만든 석탑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얘가 이렇게 밖에 있었어. 밖에 있었는데 현재는 어때요? 내부에 들어왔죠. 내부에 들어와 있는 거 내부. 그래서 우리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왜 내부로 옮겼을까요? 얘가 대리석이니까 뭐에 약하냐면은 바로 비둘기 똥에 약해요. 비둘기들이 똥 싸면 어때요? 이게 산화돼 가지고 시커멓게 되는 거야 이게. 원래 대리석이니까 하얀색이야겠죠. 그렇잖아 대리석이니까. 근데 비둘기 똥으로 검게 변해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내부로 옮긴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막 화학 작용으로 여기를 갖다 이제 막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누래요. 지금 누렇게 지금은 누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 누가 봤죠? 최근에 바이든 하죠. 바이든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대통령실이 원래 어디였어요? 청와대였잖아. 청와대였다가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용산에 대통령실을 그때 막 고친이라고 용산에서 바이든을 대접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없어가지고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바이든이 이 탑을 본 거야. 그래서 쌤이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나왔어 이게.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슈가 있어야 돼. 이슈가 있어야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든이 본 탑입니다. 바이든이 봤다. 자, 다음 승탑. 역시 이제 선종계통에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종계통에서 만든 승탑은 팔각 원당형이 기본이죠. 그래서 탑신이 팔각형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려 시대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각형. 원주 법천사 지광무사탑이 탑신이 사각. 탑신이 사각입니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고려를 대표하는 승탑이죠. 가장 이쁜 승탑이 되겠습니다. 얘도 참 역사가 많아요. 일제 강점기 때 약탈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얘도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얘죠. 얘도 일제 강점기 때 약탈됐다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너무 이쁘잖아. 얘도 이쁘죠. 얘도 이쁘고 얘도 이쁘잖아. 이쁘니까 일본 놈들이 훔쳐갔던 거야. 훔쳐가는데 막 우리가 반발했겠죠. 너무 이쁘니까 반발하니까 일본이 돌려준 겁니다.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도 아픈 역사가 있다. 왜 일본이 가져갔다? 이쁘니까 가져간 거야. 근데 만약에 못생겼어 봐요. 안 가져갔을 거야 이게. 이쁘니까 훔쳐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수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이제 불상은 이제 되게 석탑이잖아. 석탑. 돌을 갖다가 조각하는데 고려 시대는 이제 이런 불상의 재료들이 좀 바뀌어요. 그리고 형태들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출제가 잘 돼요. 철불이죠. 철로 만든 불상이 등장했다. 그래서 하남, 하사, 창동, 철조, 석가, 열의 저상이 철로 만든 불상이 돼서 고려 초기죠. 호족들이 어때요? 굉장히 용맹하고 단단하잖아. 그래서 자신들의 용맹성과 단단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철불이 나왔다. 그 다음에 대형석불이죠. 얘가 대장이죠. 이제 고려 시대 불상들은 엄청 크기가 커져요. 되게 이제 고려는 지방의 호족들이 힘이 세잖아. 호족들이 자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큰 불상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죠. 얘는 논산시 은진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불상을 은진미륵이라 합니다. 엄청 커요. 거대 불상입니다. 그래서 광종 때 만들어진데 충청도 지역에서 유행했던 토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불상은 얼굴 보면 어때? 얼굴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크고 너부대대하죠. 너부대대해. 얼굴 크고 눈도 막 크죠. 보니까 누구 닮았다?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닮았죠? 윤 대통령 닮은 거야. 그래서 이 불상을 윤석열 불상이라 했잖아.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 충남 논산 출신입니다. 논산 출신이야. 그래서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출제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윤 대통령 뭐 TV나 항상 이렇게 하잖아. 도리도리 하죠. 도리도리.
이 불상도 도리도리 할 것 같죠? 도리도리 윤석열 불상 똑같죠 얼굴? 응? 똑같잖아 얼굴도 크시고. 응? 윤석열 불상 충청도 윤 대통령 아버지 고향 충청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마애불 절벽이 절벽에다가 이렇게 막 판 거야. 절벽을 조각해서 몸통을 만들고 머리만 붙인 게 바로 마애불이 되겠죠. 그래서 안동, 이청동 마애의 입상과 파주 용밀이 마애이불 입상이 마애불이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조불 되게 다른 불상들은 되게 투박하죠. 투박한데 얘는 되게 조형미가 있어요. 소조불은 흙을 다듬은 거야. 흙을 다듬어서 구우니까 굉장히 조형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르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 불상 어느 건물 안에 있죠? 이 불상 어느 건물 안에 있죠? 우리 전 짝가 봤잖아. 무량수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면이야 정면. 그래서 얘는 신라 영향받았다. 그래서 균형미와 조양미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아름답죠 얘가? 신라 계통이다가 되겠습니다. 흙을 구워 만들었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불상들은 굉장히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려가 지방에 호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호족들이 자기들 스타일대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죠. 넘기면 이제 조선인데 조선은 쉬었다 하겠습니다.